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말수는 많지 않은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상하게 편안해지고 조언 한마디가 깊이 있게 마음을 건드리는 사람.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 그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야가 넓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야란 단순히 많이 알고 멀리 내다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타인의 입장에 설 줄 알고 상황의 맥락을 꿰뚫으며 다양한 가능성을 동시에 품을 수 있는 사람의 내면적 성숙함을 말합니다. 시야가 좁은 사람은 언제나 당장의 감정과 자기 관점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틀렸다고 단정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편해하거나 판단하죠. 하지만 시야가 넓은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이해하려는 시선으로 세상을 봅니다. 누군가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무슨 환경 속에서 자라왔는지를 먼저 떠올리며 해석하려 합니다. 그 결과 갈등을 피하지 않으면서도 불필요한 감정 소모 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런 태도에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보다도 이해받고 싶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시야가 넓은 사람은 문제를 대할 때도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겪는 문제에 몰두한 나머지 감정에 압도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시야가 넓은 사람은 전체 그림을 봅니다. 지금 당장의 고통이나 갈등을 넘어 그것이 왜 발생했는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이것이 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동시에 고려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조건 나서지도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잠시 멈춰서 생각하고 긴 호흡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힘을 갖고 있죠. 이런 사람은 단순히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만을 중심에 두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타인에게 신뢰와 존중을 받습니다. 결국 시야의 크기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 중 하나입니다. 시야가 넓다는 건 곧 더 많은 관점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것은 관계에서 갈등을 줄이고 감정의 균형을 잡고 중요한 순간의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는 내부의 나침반과 같습니다. 이 나침반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타인의 삶을 향한 관심,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인내와 연습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시야가 넓은 사람은 삶을 더 깊고 넓게 살아가는 사람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끌리는 것입니다. 시야가 넓은 사람은 타인의 말과 행동을 표면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는 누군가의 단어, 말투, 표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감정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죠. 하지만 시야가 넓은 사람은 그 표면 아래에 있는 의도와 맥락을 먼저 읽어내려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예민하게 굴거나 차갑게 반응할 때 대부분은 나한테 화났나? 왜 저래? 하며 불쾌감을 느끼지만, 시야가 넓은 사람은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합니다. 혹시 저 사람에게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저런 반응이 평소와 다른 건 왜일까? 이런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죠. 이것은 단순히 착하고 관대한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깊이 성숙한 자세입니다. 더불어 시야가 넓은 사람은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인간의 중요한 신호이지만 그것만으로 세상을 판단할 때 우리는 쉽게 왜곡에 빠집니다. 내가 불편하니까 네가 잘못한 것이다라는 태도는 관계를 피곤하게 만들고 진짜 문제의 본질을 놓치게 만듭니다. 반면 시야가 넓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면서도 그것이 사실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불편함을 곧바로 타인에게 투사하지 않고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꼈을까? 지금 이 감정의 뿌리는 어디서 비롯됐을까를 자문합니다. 그 과정을 거치기에 이들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을 이해하고 다룰 줄 아는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시야가 넓은 사람은 자신과 다른 가치관을 쉽게 배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과 다른 의견이나 스타일을 마주하면 불편함을 느끼고 은연중에 그것을 잘못된 것으로 규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 편향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시야가 넓은 사람은 다름을 받아들이는 데 익숙합니다. 그들은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생각할까라는 질문을 자주 던지고 내가 맞다는 관점보다 이해해보자는 태도로 대화를 이어갑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들이 자기 확신과 동시에 열린 마음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이 옳을 수도 있지만 절대 유일한 정답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는 방어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판단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무의식적 신뢰가 깔려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되고 그게 바로 끌림이 되는 겁니다.
시야가 넓은 사람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이야기가 만들어진 삶의 배경까지 함께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침묵마저도 다르게 사용합니다. 괜히 말을 보태지 않고 서두르지 않으며 상대방이 자기 생각을 풀어내도록 기다려줄 줄 압니다. 그런 태도는 단순히 말 잘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우리는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느낌에 가장 큰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시야가 넓은 사람은 우리에게 그 감정을 선물해주는 사람입니다. 시야가 넓은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더욱 돋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 당황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시야가 넓은 사람은 지금 이 상황이 어디서 시작됐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현재의 고통에만 몰입하지 않습니다. 한 발짝 물러서서 전체 맥락을 조망하는 능력, 즉 시간의 흐름 안에서 사건을 읽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시야가 넓은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감정을 단단히 붙잡고 타인의 감정까지 감싸며 상황을 조율할 수 있는 여유를 갖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차분한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야가 넓은 사람은 자기중심적 시각을 경계합니다. 세상의 중심에 자신을 놓는 사고방식은 인간관계를 피로하게 만들고 주변을 적으로 느끼게 합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는 걸까? 왜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라는 질문은 때로 고통을 더 심화시키죠. 반면 시야가 넓은 사람은 자신을 우주의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내가 겪는 이 일은 누군가도 겪는 일일 수 있다. 이 감정은 특별하지만 보편적이다라는 생각을 품고 고통을 자기만의 드라마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는 그 사람의 삶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감정까지도 안정시킵니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난 관점은 상황을 더 명확하게 보고 감정의 안개를 걷어내는 데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시야가 넓은 사람은 관찰자 시점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휘말릴 때는 자기 감정과 상황이 하나로 뒤엉켜 제대로 분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작은 실수도 과하게 자책하거나 상대방의 말에 필요 이상으로 상처를 받기도 하죠. 하지만 시야가 넓은 사람은 자신을 한 발짝 떨어진 시점에서 바라볼 줄 압니다. 지금 나는 어떤 감정에 휘말려 있지? 이 상황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다른 선택지는 뭘까? 같은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의 상태를 메타적으로 조망합니다. 이것은 마치 바둑에서 전체 판을 보는 고수처럼 단편이 아닌 전개와 구조를 읽는 힘이기도 합니다. 이 힘은 똑똑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경험과 성찰을 통해 길러진 내면의 깊이에서 나오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 불편한 감정,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시야가 넓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고 선택합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실수를 했을 때 바로 화내지 않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곧바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상황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 어떤 반응이 결과적으로 더 건강한 흐름을 만들까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런 태도는 단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 삶 자체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이들이 주변에 있을 때 사람들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은 곧 관계의 신뢰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 서로의 성장을 도와주는 기반이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시야가 넓은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지고 그들에게 자연스레 끌리는 것입니다. 시야가 넓은 사람은 말보다 공기를 읽습니다. 눈빛과 몸짓, 분위기와 맥락 속에 담긴 비언어적 메시지를 읽어낼 줄 압니다. 누군가 괜찮아라고 말했지만 그 눈에 슬픔이 가득할 때 시야가 넓은 사람은 그 괜찮음의 표면에 머무르지 않고 조용히 그 사람의 마음 안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이들은 타인을 말로만 이해하려 하지 않고 전체 존재로 느끼려는 태도를 갖고 있죠. 그리고 이런 감수성은 단순한 배려나 센스를 넘어서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시야가 넓은 사람은 우리가 흔히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타인의 결핍이나 억눌린 감정을 간파하지만 그것을 약점으로 삼지 않습니다. 대신 그 사람의 속도로 다가서며 기다려주고 침묵을 공유할 줄 압니다. 이런 감수성은 단순히 따뜻한 성격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개 자신도 깊은 고통과 외로움을 겪어본 사람, 즉 내면의 그림자를 정직하게 마주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보입니다. 시야가 넓은 사람은 타인의 아픔 앞에서 섣불리 위로하거나 조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해도 쉽게 건너뛸 수 없는 강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해결해 주려는 마음보다 함께 있어주는 용기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런 태도는 말보다 훨씬 큰 울림으로 다가오며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도 이해받고 있다는 신뢰를 느끼게 됩니다. 그 신뢰는 단단한 연결을 만들고 관계를 훨씬 더 건강하게 지속시켜줍니다. 또한 시야가 넓은 사람은 자신의 결핍을 타인에게 덮어씌우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상대의 말이나 행동이 불편할 때 그것을 그 사람의 문제로 단정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불편함은 우리의 결핍이나 상처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의 무심함이 유독 나를 힘들게 한다면 그 안에는 내가 받아본 적 없는 관심에 대한 갈망이 숨어 있을 수 있죠. 시야가 넓은 사람은 그런 감정의 구조를 인식하고 타인을 비난하기보다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태도를 먼저 취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관계 안에서 덜 다치고 덜 실망하며 더 오래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의 내면엔 왜 저 사람이 저럴까라는 질문과 함께 그에 대해 내가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라는 자율적 판단이 공존합니다. 감정을 정제해 나가는 이 힘이 바로 관계의 깊이를 결정짓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시야가 넓은 사람은 관계를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대를 내 사람으로 규정하려 하지 않고 각자가 자유롭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을 존중합니다. 이는 집착이나 통제에서 자유롭다는 뜻이며 그 안에서 관계는 훨씬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들은 함께 있어도 외롭지 않고 떨어져 있어도 불안하지 않은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그 중심엔 신뢰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신뢰는 시야가 넓은 사람이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태도들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는 강요받지 않아도 스스로 좋아지고 싶어지고 방어하지 않아도 괜찮은 자신이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만들어내는 공간 자체에 끌리는 겁니다. 시야가 넓은 사람을 떠올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신뢰, 여유, 깊이 같은 단어를 연상하게 됩니다. 그들은 특별히 말이 많거나 드러내려 하지 않지만 그 존재만으로 공간의 온도를 바꾸고 대화의 방향을 부드럽게 조율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시야가 넓다는 건 단지 정보나 지식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해석하는 방식이 넓고 깊다는 것, 그리고 감정과 관계를 대하는 태도에서 속도보다 방향을 더 중시한다는 의미입니다. 시야가 넓은 사람은 자신이 중심에 서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타인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감정의 결을 존중하며 삶의 흐름을 길게 보고 대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성향이 아니라 수많은 실패와 성찰 그리고 고요한 침묵의 시간을 거쳐 다져진 태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의 말재주나 분위기 장악력에 감탄하며 그를 끌리는 사람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짜 끌리는 사람은 말보다 행동, 정보보다 통찰, 재치보다 온기로 다가오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시야가 넓은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들은 당장의 칭찬보다 긴 관계를, 빠른 판단보다 깊은 이해를 택합니다. 그렇기에 그들과의 대화는 짧아도 오래 기억에 남고 침묵마저도 편안하게 느껴지죠. 이들은 항상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상대를 편하게 만드는 공간을 함께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공간 안에서 방어하지 않아도 되는 나 자신을 만나고 그것에 안도하며 진짜 연결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시야가 넓은 사람이 가진 가장 큰 매력입니다. 또한 시야가 넓은 사람은 끝까지 보는 힘을 지닙니다. 대부분은 순간의 실수나 감정에만 주목해 사람을 판단하고 관계를 단정짓곤 하죠. 그러나 이들은 한 번의 행동이나 단편적인 말에 휘둘리지 않고 그 사람의 맥락과 변화 가능성까지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관계를 끊어내기보다는 왜 저런 말이 나왔을까? 지금 저 사람은 어떤 상태일까 같은 질문을 던지며 전체 그림을 바라보려 하죠. 이 끝까지 보는 시선은 때로 손해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단단한 관계, 더 깊은 신뢰를 형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관계를 거래가 아닌 동행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시야가 넓은 사람의 삶은 드라마틱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늘 화려하거나 감정을 격하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의 삶은 깊고 안정적이며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강한 사람은 꼭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조율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긴 호흡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들은 지금 이 순간보다 관계의 미래를, 감정의 일시적인 격변보다 전체 흐름을 중시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사람을 선택할 때도, 나를 만들어갈 때도 시야가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으로 끝맺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까지 보고 있는가? 당장의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지, 누군가의 한마디에 내가 무너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나아갈 방향을 찾으려 하고 있는지,
시야는 단지 눈의 넓이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입니다. 우리는 시야를 키울수록 더 단단한 나로 성장하고 더 건강한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가 말하겠죠. 이상하게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 그 말이 당신에게 향하는 나를 위해 지금 우리는 조금씩 시야를 넓혀가는 연습을 해야 할 때입니다.